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네,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는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3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3주는 보통 제가 공연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친구들과 아주 많이 만나고 네. 놀았습니다. 왜요? 친구들이 공연 같았나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 네. 3월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인 공연 시즌이 또 와르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나는 때가 이제 2월 말 3월 초 이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 전에 보자. 네, 약간 저의 휴가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맛있는 저녁 많이 먹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공연철이 되면 친구를 못 볼 테니 이제 몰아서 미리 보시는 거군요. 그쵸, 그쵸.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연에 대해서 진심인 우리 신예슬님.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4월 7일 이제 네. 조금 더 따뜻한 바람 불어올 때쯤에 열리는 공연인데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2026 오르간 시리즈 카메론 카펜터라는 공연을 가져왔습니다. 야, 이 오르간 시리즈는 롯콘 아니면 못 보겠네요. 그쵸. 그 오르간이 롯데 콘서트홀의 이제 큰 자랑 중에 하나죠. 네, 뭐 일단 비주얼적으로 매우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롯데 콘서트홀 들어가면은 이제 네. 그 공연장이 약간 포도송이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비냐드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딱 중심부에 그 오르간이 보여가지고 되게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느낌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또 이 오르간이 모든 공연장에 또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오르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획 공연 같은 것은 굉장히 선택받은 몇몇 공연장들에서만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공연이기도 하죠. 그러게요. 네. 이 오르간 연주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봤을 때 괜찮은 오르간이 있는 데에서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공연이 엄청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동쪽으로 가면 롯데 콘서트홀 네. 가고 아니면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큰데 가고 싶다면 뭐 세종문화회관 정도도 있고 세종문화회관에 오르간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네요. 네, 저도 근데 거기서 오르간을 본 적은 없는데 저도요. 네, 대극장에 뭐 있나 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도 있다고 하고 아, 부천은 얘기만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롯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부천이 생겼는데 이제 그 홀의 사이즈가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부천보다 롯데가 조금 더 크고 이제 부천은 작지만 음향이 엄청 풍성하고 아름답기로 좀 유명하고 그래서 약간 다른 그 매력을 가진 그런 오르간들이 약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게 하는 게 이제 연주자들의 네.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 세종하고 부천이 있다는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난 거고, 저는 오르간이라고 하면 왠지 엄청난 그 규모의 성당, 교회 이런 데 있을 줄 알았어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왠지 그런 데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세종과 부천이 있네요. 그쵸, 그쵸. 오르간은 근데 보면 약간 사이즈가 악기 사이즈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악기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네. 개념이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그죠. 그런 악기이고 그리고 이거를 악기라고 부르면 어떤 한 물체를 예, 우리가 예. 떠올리게 되는데 오르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악기인지 되게 판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벽 전체가 오르간이기도 하고. 요리조리 미도리님께서 경동교회 오르간도 예뻐요라고 하셨고, 홍명숙님은 맞아요, 세종에 있어요. 계단 이건 다른 얘기구나. 네, 세종에 있다라고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 경동교회 오르간도 예쁜가 보군요. 아, 맞아요. 자, 이렇게 공연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연주자도 좋은 공연장을 만나야지만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오르간 공연. 이번에 오시는 분은 이 카메론 카펜터라는 분,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딱 저도 이제 많은 음악가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의 뭐 프로필,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음악가들에 대한 어떤 첫인상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 카메론 카펜터라는 분은 제가 보자마자 단박에 너무 멋있다. 완전 반하겠다 하는 그래요? 그런 느낌을 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음악가들한테 좀 약하냐면은 그 음악가들이 늘 너무 잘 차려입은 턱시도와 뭐 드레스를 입고 나오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이 클래식 장르에서는. 네. 근데 이 사복 패션이 특히 멋진 분들이 계세요. 아, 연주할 때의 모습이 아니고. 연주할 때의 모습도 이제 그 사복 패션으로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 네. 예컨대 뭐 가죽 자켓을 입고 공연을 하신다거나
뭐 약간 머리 스타일이 그나마 연주자가 좀 화려하게 꾸며볼 수 있는 어떤 것인데 모히칸 스타일 있죠. 여기 옆을 싹 밀어버리고 네네네네네. 여기만 남기는 네. 그런 외양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뭐 되게 스팽글 많이 붙은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기도 하시고 하는 식으로 이분이 그냥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 어허. 음악가로서의 옷차림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스타일을 딱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이분의 사진을 아이고 마지막 사진 진짜 화려하네.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네. 제가 클래식 공연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니네요. 그쵸. 네. 근데 이런 관습을 이렇게 거스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건 되게 자기 뚜렷한 주관도 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곤조랄까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좀 그런 뚜렷한 주관과 자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그게 음악에도 잘 반영이 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되게 개성적인 음악가다라는 인상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르간을 연주하는 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음악사 책에서 이제 막 작곡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거나 연주자 얘기를 보면은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뭐 작곡가 뭐 브루크너는 한 평생을 오르가니스트로 교회에 봉직했다. 뭐라거나 30년간 매주 어디서 본 것 같아. 그쵸, 그쵸. 예. 30년간 매주 미사에서 이제 오르간 반주를 했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이 특징적으로 굉장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오르간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늘 굉장히 성실하고 무던하고 이렇게 계속 루틴하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 카메론 카펜터라는 인물을 보다 보면은 그런 뭔가 루틴하기만 한 삶, 그냥 성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변화무쌍하고 그런 다채로운 변화구를 던지는 그런 오르가니스트로서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또 너무 멋진데 오늘 꼭 소개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을 또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르간 곡으로 더 많은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악기를 위해 쓰인 곡들을 오르간 곡으로 편곡도 하고요. 영화 음악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 곡에 가끔 오르간이 포함되어서 같이 합주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주 우리가 세계적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필하모니라고 하는 베를린 필 그곳의 최초의 상주 오르가니스트라고 또 이제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미국 출신이지만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있는 그런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이 상주가 뭐지 이분이 최초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니까요. 저도 상주 오르가니스트라는 개념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베를린 필에서 오르가니스트가 필요하다 하면은 늘 이제 이분과 같이 하는 그런 건 거죠. 그럼 오르가니스트가 필요한 베를린 필의 연주가 1년에 진짜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또 의외로 더 일 수도 그래요? 있고 잘 모르지만 저도 대단합니다. 네. 이런 좀 오르간 연주자들은 정말 연주할 기회나 홀이나 사실 연습하기에도 많이 없을 것 맞아요.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편곡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컨대 피아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아주 전문 피아니스트로서 살지 않아도 뭐 우리 동네 합창단의 반주자로도 활동할 그럼요. 수 있고 피아노 네. 교육도 할 수 있고 그 직업의 방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할까요? 네. 근데 오르간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드문 데다가 오르간 소리를 우리가 막 아주 일상적으로 피아노 소리처럼 막 많이 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일상화된 악기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 갈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악기의 멋짐을 알리지 않으면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조금 많지는 않은 그런 악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펜터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오르가니스트 분들이 이제 오르간 곡으로 편곡하는 거는 진짜 조금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오르간이 이제 연습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것도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 네. 이제 연습을 할 공간을 이 카펜터라는 분이 일순간에 막 잃었대요. 막 네, 보통 네. 학교나 그런 성당에서 막 비는 시간에 이 오르간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르간을 이제 누군가에게 열어줘야만 이걸 제대로 음향을 듣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은 그런 지지 속에서 연습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 그
것이 이제 확 사라져가지고 이분도 연습실을 못 찾아서 몇 개월을 막 헤매다가 다행히 이제 주변 음악가들이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약간 빈 공터 같은 데 그 건물 같은 데를 찾아서 거기서 연습을 또 하기도 하고 어.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전 되게 그 상상만 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뭐 우리 같은 아마추어 오르간 만약에 제가 오르간 음, 연주자라면 아마추어니까 무슨 뭐 풍금으로 연습을 대신한다든지 뭐 피아노로 좀 대신한다든지 뭐 아니면 일렉 건반에다가 네. 저 오르간 소리 나게 해서 연습한다 뭐 할 수 있겠지만 음. 그 이분은 그 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공간 막 다 채우는 걸 예. 들으면서 하셔야 될 텐데. 자기는 예.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일 것 같으니까 이게 연습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에 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뭐 출근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거를 그러면 그 해야 될 것 연습실 같아요. 그 비용 렌탈 비용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비인기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건 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악기인 그쵸. 경우엔 그 악기나 그 악기의 소리를 알리면서 해야 되는 맞아요. 부담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변화를 또 스스로 줘야만 하고 네. 약간 오르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전문 오르가니스트를 제가 직접 만나서 사담을 나눠본 적이 사실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드물어요, 진짜로. 그리고 예를 들면 야 우리 이런 것도 된다? 네. 니네 무슨 곡 할 거지? 거기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도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알릴 수 있을까를 너무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성당에만 가야 되니까 아, 나 이 성당, 교회 바깥으로 좀 나가서 오르간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셔서 뭔가 전자 오르간, 자기가 이제 자기 손이랑 이제 음악 취향에 딱 맞는 거를 만들었어요. 오. 인터내셔널 투어링 오르간이라고 이름 붙인 약간 저희 이 테이블만 네. 한 그런 걸 만들었죠. 근데 그럼 이동이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뭔가 배로 옮기거나 엄청 큰 대형 수화물로 비행기로 옮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뭐 어쨌든 투어가 콘트라베이스보단 돼요. 작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커요. 아 콘트라베이스보다 큰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또 힘들구나.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전자음향적인 오르간으로 막 이것저것 연주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실 잘 만날 기회가 없는 이 오르간 연주자의 공연에 네. 어떤 곡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상반된 프로그램 두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레파토리 자체만 봤을 때 막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운 곡은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딱 두 곡이 연주가 되는데 하나는 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이제 첫 번째 1부에서 연주가 될 곡이고 2부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제 건반악기 작품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전람회의 그림은 이 카펜터 분이 직접 편곡한 버전으로 또 연주가 됩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어떤 곡입니까? 네, 골드베르크 변주곡 되게 뭐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연주해서 최근에 조금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원체 바흐의 음악 중에서 굉장히 널리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곡의 컨셉 때문에 더 널리 사랑받고 있기도 한데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은 나 잠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 필요한데 잘 때 들은 음악 좀 만들어줘 라는 요청에 의해 쓰인 곡이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 썰이 어디서 왔느냐? 바흐라는 음악가의 최초의 전기를 쓴 이제 포르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창작 비화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책에 에피소드 형태로 막 써놓은 거죠. 그래서 골드베르크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한 음악가의 이름이에요. 젊은 음악가의 이름. 이 사람이 뭐 카이저링 백작을 위해서 일하던 어떤 개인 음악가였는데 문제는 이 내가 모시는 나의 클라이언트가 매일같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잘 때마다 뭔가 음악을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골드베르크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자 약간 선배 정도 됐었던 바흐에게 이제 골드베르크가 연주할 수 있을 만한 잠자기 이제 좋은 음악들을 이제 좀 작곡을 직접 좀 해줘라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 이제 골드베르크가 연주할 곡을 그러면 연주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불면의 밤 잠들지 못하는 그 백작을 위해서 쓴 곡이 바로 이 골드베르크를 위한 변주곡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어디 악보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전기 작가가 이렇게 쓴 거여서 100% 맞냐 아니냐는 이제 다들 조금씩 경계를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너무 좋고 매력적이고 일종의 자장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장가를 바흐가 직접 써줬다니 좀 다정스럽다 하는 마음에 이것들을 사람들이 늘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여기저기에게서 퍼나르고 있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또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곡이니까 그쵸. 이 썰이 더 잘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 주무실 시간 아니지만 요거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네. 그 무소르스키의 전람회 그림은 어떤 곡인가요? 네. 그래서 이 골드베르크가 약간 좀 잠도 올 법하고 되게 나긋나긋하고 반짝이는 곡이라면은 이 전람회의 그림은 되게 엄청 큰 전시회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 곡이에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어떤 걷는 모습 같은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그런 음악인데 이 작품의 어떤 탄생에 또 어떤 그 딱 정확한 맥락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인데 무소르그스키의 어떤 친구 중에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소르그스키도 그렇고 이제 그 주변에 절친했었던 예술가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제 1주년 회고전 같은 것을 열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무소르그스크 하르트만이라는 친구가 남긴 유작들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흥들을 또 얻고 그런 경험을 이 작곡가가 했는데 이 유작 전시회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전시가 됐었대요. 뭐 그림이나 건축 설계도 그 친구가 쓰던 생활용품 혹은 뭐가 될지 몰랐던 어떤 스케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 무소르그스키의 마음을 갑자기 유독 사로잡은 어떤 10점의 작은 그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래된 성을 그린 것도 있고 난쟁이를 그린 것도 있고 햇병아리들의 발레 그래서 껍질을 덜 벗은 진짜 햇병아리들 같은 어린이들이 이제 발레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시장을 그린 그림도 있고 뭐 큰 키예프의 대문을 그린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 정말 서로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한 그림의 코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것에 갑자기 이제 무소르그스키가 뭐에 씌인 것처럼 너무너무 그림들에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시회장에서 한 그림을 보고 다음 그림으로 걸어가는 그런 순간, 그다음에 그 그림을 본 것 해서 그 전시장에서 내가 본 그림과 나의 동선을 다 합쳐가지고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첫 번째 곡이 프롬나드라는 곡인데 그게 산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시장을 거니는 그 발걸음을 이제 이 작품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피아노를 위해 쓰인 곡인데 딱 첫 부분을 들을 때부터 아 이거 엄청 큰 곡이다, 대곡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연주를 아무나 막 쉽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대대적인 악상, 대대적인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음악가가 좀 잘 연주를 하는 편이어서 요 곡이 이제 오르간으로 연주되면은 뭔가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그리고 건물 전체를 막 울리면서 내가 막 어떤 전시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오르간 버전으로 들었을 때 멋질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둘 다 궁금해요. 골드베르크 연주곡도 그렇고. 그쵸. 되게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골드베르크 연주곡을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까? 네,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 번째 이제 테마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변주곡은 이제 그 테마를 계속해서 가지각색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또 연주를 하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유명한 것은 아리아라고 불리는 이 테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변주들이 이제 조금 쭉쭉쭉 이어지는데 네. 오늘은 이 오르간 버전으로 이 카메론 카펜터가 이미 음반을 낸 게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카메론 카펜터가 직접 연주한 이 바흐의 골드베르크의 아리아랑 그리고 첫 번째 변주를 같이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와 변주 1번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카메론 카펜터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0012님이 조카가 오르간 연주자인데 배울 때 작은 방 하나에 가득 찼었네요. 라고 하셨고요. 보틀마을님이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람회의 그림 항상 반가운 음악들입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게 집에 채우는 용도도 있나 보군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꽂아놓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예. 연습용 가정용 오르간 이런 게 또 있대요. 작아도 오르간 기준으로 작은 거지. 우리 그쵸, 그쵸. 집에 보기에 작을 것 같지는 좀 벽장이나 무슨 저기 침대보다 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을 다 쓰거나 그죠? 아니면은 거실을 내어줘야 거실을? 하거나. 그러니까 네. 이분들 이렇게 작은 방 하나에 꽉 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참 오르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전공을 한다면 엄청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7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오르간 시리즈의 첫 번째 카메론 카펜터 공연 소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연주를 들어보기는 하시죠? 네. 근데 저도 아주 오랫동안 피아노 음악을 좋아했고 그 네. 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막 여러 건반 악기들 중에서 피아노 곡을 더 많이 찾아 듣긴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오르간을 있죠.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인상 깊게 들었던 오르간 연주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한국에서는 아니었고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베를린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한낮에 이제 여행자들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어디라도 좀 쉬어야겠다 싶은데 그냥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뭐 관광객들도 많이 드나드니까 일단 저기 가서 좀 앉아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오르간 연주가 열린다. 그리고 뭐 그때 뭐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한 만 얼마 하는 네. 정도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여서 뭐 여기 숙소에서도 멀지 않고 이따 한번 와볼까 해서 뭐 연주자도 모르고 연주되는 곡들도 제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한 번쯤 보지 뭐 하고 봤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특이했던 게 우리가 보통 공연장에서 볼 때 음악가가 제 앞에 있잖아요. 시야의 정면에.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다른 벽 쪽 창문 쪽을 바라보고 오르간 연주자는 제 왼쪽에 있고 그 관은 또 이렇게 옆쪽에 있어서 제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지 이제 오. 오르간 연주를 들을 수 있었던 전문 공연장이 아니어서 그랬나 봐요. 교회여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합창단들이 이제 저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말이 되는. 그래서 왜냐면 오르간 교회는 보통 재단을 보게 설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야 속에서 이제 공연을 보는데 제가 잘 모르는 곡이고 이제 어디서 뭐가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서 저 오른쪽 관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건지 관이 막 오른쪽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장식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리면서 들었었는데 네. 뭔가 확실했던 것은 이 공간 전체가 같이 음악으로 울리고 있구나. 막 그 건물이 노래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 막 들더라고요. 와, 그거 좋은 표현인데. 건물이 노래한다. 네. 그리고 이제 관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크고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엄청 많은 기류,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람이 불어야 이제 이 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 안에 어떤 음악을 위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멋있다. 이거 내가 다른 음악 경험을 못한 채로 이제 성당에서만 이 오르간을 계속 들었었으면은 난 꼼짝없이 믿었다. 이 모든 것을. 종교로까지. 네, 그 감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체험적이고 막 이걸 몸으로 느껴야만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딱 선명하게 느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우리 연주를 들으면서도 이게 저 음원으로 들을 때랑 연주를 들을 때랑 너무 다른데라는 말씀하셨는데 특히 좀 그 차이가 큰 악기 중에 하나가 오르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조금 놀라게 들은 건 오르간은 파이프에 공기가 죄송합니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네. 피아노는 그 뚜껑을 열어보면 줄이 있고 줄을 망치가 때리잖아요. 네네. 그 때리는 걸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타악기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오르간은 이게 아닌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건반 악기가 총 이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피아노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이 있고 그 현을 양모 펠트로 이제 덧대어진 네네네. 해머가 이렇게 땅땅 치는 방식이고 그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말해지는 하프시코드는 이렇게 손톱으로 기타 줄을 뜯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뭔가가 현을 뜯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건반으로 연주되지만 그 소리가 나는 메커니즘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하프시코드는 오. 조금 더 챙챙거리는 조금 더 쾌청한 소리가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저 뜯는 소리. 합시코드 피아노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달라요, 합시코드가 달라요. 더 옛날 거여서 소리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아예 그쵸. 다르군요. 네, 달라요. 오. 그런 차이가 있고 오르간은 이제 지금은 공기 오르간이 이제 공기를 이제 불어 넣어서 관에 공기가 통하면 소리가 나고 아니면 안 나는 건데 오르간이 굉장히 오래된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3세기 막 기원전 막 이때부터도 그래요? 물 오르간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다들 초중학교, 중학교 때 그런 장난 해보셨겠지만 컵이나 이제 그 페트병 같은데 네. 물 넣어놓고 이렇게 약간 각도를 잘 맞춰서 소리 내면은 어떤 음정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장난 네, 하죠. 네, 이렇게 네. 막 와인잔에 이제 뭐 물 채워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막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 관의 길이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그 음정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물 오르간이 오랫동안 있었다가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관이 막 썩고 막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것이 공기 오르간으로 바뀐 거라 하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그 원리가 같은 건반 악기지만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그 공기로 불어서 소리를 내려면 그 관에 공기가 들어가서 소리가 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망치로 때리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피아노처럼 빠른 곡은 연주하기 좀 힘든 겁니까? 근데 또 다 하더라고요. 아, 또 해요? 네, 그 피아노 에뛰드 막 오, 연습곡이라고 예. 부르는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것도 이 카메론 카펜터가 막 그 오르간은 또 이제 그 건반들도 있지만 발건반 그 페달로 눌러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 그걸 막 발로도 한대요. 그래서 막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약간의 시차가 그 피아노만큼 빠른 건 아니지만 좀 있지만 그래도 빠른 곳을 연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 나름의 시차를 계산하면 또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우, 신기하고 재밌는 이 건반 악기의 세계입니다. 다 다를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자, 이 같은 프로그램이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도 열립니까? 네. 그래서 이제 롯데 콘서트홀에서 4월 7일 날 연주가 되고 그보다 이틀 앞서서 4월 5일 일요일에는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주가 진행이 돼요. 어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국에서 연주자가 내한할 때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뭐 하나 정도는 바꾸거나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야 이제 좀 안 겹치는 음악 그렇죠. 경험이라 네.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가 싶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결국 그 건물의 음향을 즐기는 일이자 그 건물의 오르간의 특성에 따라서 음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차이보다도 공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둘 다 뭔가 비교 감상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아예 똑같은 두 공연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게. 네. 자, 그럼 이번엔 책 얘기해 보죠.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네, 오늘은 음악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